자, 오늘 반갑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 자, 앞 시간에 우리가 보험의 역사를 하면서 약간상 변경이 된 걸 이야기 드렸는데, 그것보다 좀 이제 핫하고 더 와닿는 거. 암보험의 진화는 어디까지 되었을까? 우리가 처음에 암보험이 나왔을 때는 이제 암 사망밖에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진단비가 나오고 뭐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알고 싶으면 여기 위에 나오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암보험이 어디까지 진화가 되었고 어떤 특약이 나와가지고 핫하게 그의 이슈를 이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엔 암 진단비만 나왔는데 고해감이라는 게 나와서 이거 위험한 암이다 이래서 고해감 특약이 나와서 한번 핫했죠. 그리고 유사암이라는 것도 나와서 핫했어요. 보시면은 방송에 보시면 제자리암, 이제 뭐 상피내암, 이 경계성 종양 이런 것들은 암이 아니었는데 이제 유사암으로 되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핫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암이 걸리고 나면 암보험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네가 암이 걸리면 암보험이 없는데 어떡할래? 암보험 가입이 안 되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재진단암이라는 걸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재진단암 진단비가 나와서 또 한번 핫했죠. 그러고 나서 또 뭐가 핫했나요? 야, 암이 있으니까 이게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네 생활이 안 되잖니. 그러니까 매달 100만 원씩 나오는 생활비 주는 암, 뭐 매달 뭐 50만 원, 매달 100만 원, 150만 원 뭐 이런 생활비 주는 암보험 5년 동안 무료 준다. 이래서 또 핫했어요. 그렇게 암보험이 진화를 하면서 이런 핫한 특약이 나올 때마다 우리를 가슴을 뜨겁고 열정적으로 만들면서 나의 지갑에 돈이 나가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쭉 가다가 새로운 또 암보험 특약이 나왔어요. 새로운 암보험 특약이 나와서 근래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생겼구나 하면서 나의 주머니를 또 여는 특약이 나왔던 거예요. 뭡니까? 바로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이 특약에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갱신형이죠. 이게 들어보면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갱신형이야.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죠. 그 보험회사는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편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자, 비갱신형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소비자한테는 좋아요. 근데 향후 이게 엄청나게 많이 지급된다 이러면 대응이 곤란해지죠. 근데 갱신형을 만들면 이게 지급이 많이 돼. 그럼 갱신시킬 때 보험료를 많이 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소비자는 이 갱신형이니까 다음에 많이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만이 증가하고 그래서 고객이 이탈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는 비갱신형은 없죠. 다 갱신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알고 가입해요? 그냥 대충 설명드렸는데 자세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한번 알아보겠다 이 말입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암이 내가 생겼어. 암이 생겼을 때 발생시 할 수 있는 치료가 뭐 있냐? 암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치료 1번 수술이죠. 수술. 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흔히 있는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세 번째가 항암 방사선 치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위암이 걸렸는데 딱 위에만 암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한테 항암 방사선과 약물을 할까요? 안 하죠. 보통 수술을 합니다. 수술이 안 되는 환자들에게 항암 약물과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로 한다. 수술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위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어디에 있어? 대장도 있고 이런 네 군데 암이 다 있어요. 이분 수술 불가능해요. 수술하다 죽습니다. 이런 분들은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암 세포만을 죽이는 이제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죠. 요 기존에 있던 요 세 가지 특약 중에서 요 2번, 3번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로 표적 항암 약물 치료와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라는 걸 넣은 거죠. 항암 약물과 항암 방사선에 표적이라는 걸 넣은 거예요. 우리 의료가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표적이라는 게 나오더라. 거기에 대응하는 특약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더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근데 갱신형이라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암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또 아주 잠깐 훑고 가야지만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암이라는 거를 과거에부터 있었어요. 사람 몸이 있었는데 사람 몸에 암세포가 생긴 건 아주 고대부터 있었어. 근데 이게 어떤 병인지 자세히 몰랐을 뿐이죠. 자, 근데 국가 차원의 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1971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그쵸?
얼마 안 됐어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국가암 퇴치법을 제정을 하고 안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는 안가의 전쟁은 선포 못했지만 무슨 전쟁을 선포했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가 서장하고 이 유명한 그거 있죠. 네, 그걸 우리는 미국은 안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고 각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몰리면서 기술이 이제 축적이 된 거예요.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도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핵무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은 안가의 전쟁을 71년도에 선포하면서 이때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치료, 입자선 치료, 알파 핵종 표적 치료 등 암 정복의 돌파구가 기대되는 신기술이 등장한 것도 불과 20년 안팎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의료 기술이죠. 가까운 미래에 암 정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여기에 이제 이런 기술이 나오니까 표적이라는 걸 붙여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핵심이구나.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표적 항암 치료에 이제 종류가 있어요. 암 치료의 종류가 뭐냐면은 면역 감문 억제제, 카티 유전자 치료제, X선 치료와 입자 치료, 알파 핵종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여기가 이 두 가지가 항암 약물, 표적 항암 약물, 그리고 여기는 표적 항암 방사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표적 항암 약물이라고 하는구나, 표적 항암 방사선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표적 항암 약물이 뭐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의 선두주자인 면역 감문 억제제, 90의 고령의 생존율이 30%, 90의 암이 걸렸는데 이분이 30%, 생존율이 30%가 안 되는 흑색종 말기를 앓던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걸린 거예요. 지미 카터, 이분 봉사활동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3개월 만에 살아났대요. 이 30%도 생존율이 안 되는데 90이 넘어서 어떻게 살았냐? 미국 머크 제약의 키트루다라는 이 항암, 표적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를 썼더니, 방사선은 아니고 표적 항암 약물을 썼더니 완치했다는 거예요. 나았어요. 카터 대통령이. 그래서 이게 2014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각국의 보건당국 승인을 받아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표적 감문 억제제 말고 또 있어요. 카티 치료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카티 치료는 뭐냐? 그러면은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티 요법이라 그러거든요. 환자의 몸에서 꺼낸 T세포, 이런 것까지 하면 머리 아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암세포를 탐지하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에 유전자를 넣어서 카티세포를 재조합하고 배양시켜서 이렇게 배양을 시켜서 수를 증가시킨 뒤에 몸에 주입했더니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 FDA는 세계 최초로 카티 치료제를 승인을 했대요. 그러면서 스위스 제약업체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 킴리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몇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키트루다, 킴리아, 여보이 많아요. 다 몇 개 엄청 많이 있지만 다 소개는 해드리기 어렵고 한두 가지, 우리는 이 지금 어떤 이 특약이고 어떤 핵심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인지를 했어요. 이 인지를 한 상태에서 표적 항암 약물 치료의 약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앞에 맥락을 이해했으니까 보니까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정을 받아요. 효능효과가 인정이 된 것만 이 표적 항암제로 인정해 주겠다. 근데 만약 여기서 불인정된 거는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은 해주겠다. 근데 요것도 안 해주면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 인정받는 건 어쨌든 제일 간단하게 식품의약 안전처에서 인정이 된 거는 되는구나.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앞에 키트루다나 킴리아가 식품의약품에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찾아보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거 한 번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421번 항악성 종양제가 유방암 치료에 효과가 없다라고 되었어요. 유방암 치료에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장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보장이 제외된다는 거예요. 자, 2021년 1월 1일에는 유방암 치료에 이게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쭉 가다가 위암을 진단받았는데 여기는 예당이 되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방암, 위암 치료에 다시 이게 또 된다고 하면은 보장이 되는 거고요. 즉 식품의약청에서 허가를 받고 안 받고를 조금 더 상세히 분류해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은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제가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에 가서 키트루다, 킴리아 이런 게 과연 우리나라도 식품의약안전처에 허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이죠? 캡처해온 거예요. 키트루다 허가번호 있네. 인정됐어. 킴리아 허가번호 1번. 품목 구분 뭐예요? 첨단 바이오 의약품. 허가일도 2021년 3월 5일날 두 달 전에, 불과 두 달 전에 승인이 됐어요. 괜찮은데? 그러면 이 특약 정말 좋은 특약 아닌가? 갱신형 빼고는 완전히 장점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번만 볼게요. 여기에 클릭하면 이제 효능 효과를 자세히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킴리아는 역시 백혈병에 좋은데 25세 이하의 소아 및 젊은 성인 환자에서 29 재발 또는 2차 재발 및 이후의 재발 또는 불응성 비포 급성 림프스 백혈. 어려워. 이 무슨 말이야? 한글인지 영어인지 구분이 안 돼갈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얘는 결국에는 재발할 때 쓴다. 재발 또는 2차 재발 때 쓴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키트루나는 뭐예요? 우리가 그 지미 카터 흑색종에 사용했다고 했죠. 이분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말기라고 했죠. 말기라는 뜻은 뭐예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내가 이 특약을 가입하고 나는 흑색종 걸리면 바로 키트루나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이 안 되는 경우에 이걸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경부암, 전이성 또는 수술이 불가능한 재발성 두경부. 이 재발성 두경부암, 이게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보아 오빠분께서 두경부암 말기라고 뉴스가 나온 것도 봤어요. 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쓰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라는 것은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들을 결국에는 사용을 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겼어요. 이걸 찾아보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겼는데 뭐예요? 우리가 식품의약처가 대부분 다 약이 승인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표적 항암제를 쓰면은 치료가 된다. 그런데 수술이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걸 사용하면 내가 나중에 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복잡하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근데 유방암이 전이가 되었어요. 이 암세포는 전이하잖아요. 그 유방암만 있으면 유방암 수술을 할 거니까 우리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쓸 이유가 없겠죠. 조기에 발견했다면. 그죠? 근데 유방암인 걸 예를 든 거예요. 내가 유방암인 걸 너무 늦게 알았어. 언제 알았어요? 4기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전이가 막 되다 보니까 뇌도 가고 폐도 가고 간도 가고 그랬어요. 어쨌든 여기 갔어요. 뇌. 그래서 뇌에 가가지고 이제는 수술이 안 된다. 여기 전이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를 청구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뇌에 아주 좋은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걸 하니까, 그죠? 청구를 하니까 우리는 이 치료비를 써서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요? 바로 약간의 이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원바람. 그죠? 유방의 양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서 진단된 경우에도 유방의 양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본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질병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 봅시다. 자, 나는 유방이 암이 걸렸어. 근데 얘가 전이가 된 거야. 어디로? 폐로, 뇌로. 그래서 폐에 아주 좋은 표적 항암 약물을 했어요.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야. 전이가 많이 돼서. 수술이 되면 표적 항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폐로 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폐에 좋다는 그 식품의약처의 허가를 받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를 했더니 돈이 나오냐면 안 나오죠. 원발 부위 최초라고 약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원발 부위 최초니까 어디 기준이에요? 유방암 기준이죠. 이걸 유방암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폐 치료를 했지만 보험회사는 이건 너 유방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골치가 아프죠. 원발한 기준이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금 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괜히 넣었나? 내 지금까지 넣었는데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치료의 목적을 두고 표적 항암 치료 자체가 비싼데 내가 너무 고가. 근데 이런 큰 우리가 뇌, 배 이런 게 처음 여기에서 생기면은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런 병들은 뭐예요? 췌장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생기면 되죠. 췌장은 보통 한 번에 많이 생기는데 뇌나 폐나 이것들은 다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위암이 뇌로 전이되어서. 그죠? 그럼 원발 기준이면 뭐예요? 위예요. 근데 나는 뇌 수술이 안 되어서 표적 항암 약물을 썼는데 치료가 안 되죠. 왜? 보험금을 못 받죠. 치료는 되지만 위의 기준이거든요. 원발한 기준으로. 그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에 딱 적혀 있어요. 이것까지 같이 복잡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치료만 보지 말고 의학이 발달된다는 건 뭐냐? 우리는 보험은 뭐예요? 미래를 대비하는 상품이죠. 암은 당장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상품. 뭐예요? 조기 발견. 조기 발견이 되면 일찍 암을 발견하면 표적 항암 약물 치료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수술로 빨리 끝내고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1기나 0기에 발견을 하는 것도 1기나 0기 이거죠. 우리의 의학의 또 다른 숙제는 뭐예요? 피 한 방울로 내가 어떤 암이 걸릴 건지 아니면은 어떤 암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게 0기라든지 1기라든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걸 개발하는 것도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나게 큰 숙제죠. 의학계. 요 조기 발견만 되면 요 치료도 필요가 없이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암이 더 일찍 발견되는 기술 또한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표적 항암 치료를 그냥 내가 아플 때 크게 아플 때 그냥 단순히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식품의약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치료를 하지만 원발한 기준이다. 그것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발암 기준이라는 게 특히 이 고해감으로 갈 경우에 중요하죠. 나는 분명히 뇌는 수술이 불가능한 암이고 많이 퍼져 있어서 표적 항암을 했는데 원발 부위가 위이기 때문에 이걸 위로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식품의약처에는 다 허가가 되고 인정이 되고 엄청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지만 원발한 기준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먼 미래에는 우리가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조기 발견에 대한 것도 항상 가지면서 내가 조기 발견하면 이런 치료를 안 할 가능성도 높다.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